방금 전에 우리가 수작을 해봤던 마감 결산 부분을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하면서 자, 드디어 원가 회계라고 하는 영역을 설명할 거예요. 원가 회계.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재료값과 인건비를 설명해주는 회계인데 별거 없어요. 계정 까먹고 꼴랑 5개밖에 없는데 문제에서는 시중 대부분의 책들이 원가 회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숫자 계산 쪽에 치중을 해가지고, 왜냐면 대학교 교수들이 공장에서 직접 이렇게 일해본 적도 없고 그쪽에서 관리자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책으로만 숫자 계산 쪽만 집중적으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딴 식의 책이 나오게 된 건데, 그 부분을 원가 흐름을 그림으로 그려 설명할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공장에서 일해봤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국책은행에 있다 보니까 안산 반원공장 쪽에 제조업체들을 현장 방문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라고 뭔가 어필을 해야 되니까 그 실무에 관련된 이런 서류 같은 거를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괜찮네요, 회사 좋으네요, 재고자 회전율도 좋고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원가 회계를 갖다가 이제 서류 양식화시켜서 표현한 건데, 그것도 웃기는 게 뭐냐면 국책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그것만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주선해주는 또 브로커가 있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이 회사에서 봤던 양식지가 저 회사도 있어. 그러면 같은 컨설턴트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대출 받으면 뭐 대출 금액 얼마 뭐 이런 걸 커미션으로 뛰어가고 뭐 이런 안 좋은 시장 형성돼 있는데,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원가 회계를 비주얼하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A4 용지를 꺼내셔서 자, 반으로 일단 이렇게 접어주세요. 첫 번째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두 번째 A4 용지, 옆면을 또 이렇게 반으로 접으세요. 두 번째는 좀 이따 원가 계산할 때 쓸 거예요. 매출 원가 계산할 때 사용할 거니까. 첫 번째 종이를 반으로 접어주시고 다시 오른쪽을 반으로 접어주시고 나머지를 반으로 접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분할해 주세요. 사실은 5개인데. 자르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가면 잘라가지고서는 종이를 6토막을 내시던데 자르는 거 아니에요. 접으라고요. 접으라고요. 네? 상관없어요. 가로 모양으로 배치하시면 돼요. 가로 모양으로. 세로로 하면 그 붕괴 내용을 여기다 옮겨 적을 건데 세로로 하면 칸이 모자라요.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배치한 거예요. 아니. 자, 그러면 A4 용지를 가로 모양으로 놓고 여기다가 자산 항목들을 적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부채 항목을 적을 거고요. 이쪽에다가는 비용을 적을 건데 500번대 제조 경비를 먼저 처리할 거고요. 여기에다가는 800번대,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를 적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수익을 조금 이따 적을 거고요. 여기에다가는 자본 파트를 기재할 예정입니다. 보고도 못 접어요. 나중에 노인정에 가면은 그거 봉투 풀칠해야 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저기 이거 회계 붕괴 안 되면은 노인정에 가서 봉투 풀칠해서 용돈벌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잘해놔야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일하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우리 사무실에 와요. 내가 모니터 55인치짜리 큰 거 달아줄 테니까 전표 입력하면 돼.
예교프로 세는데 봉투 풀칠하고 이어폰 조립하는 것보다 이거 세무사 사무실에서 전표 입력에 그 입력 그거 이 아르바이트 하는 게 100번 나아요. 수익상으로. 예교프로 세는데 제가 해봤거든요. 군대 있었을 때. 봉투 하나 붙이면요. 하나당 7원 줘요. 이어폰 조립이 제일 비싸요. 200원 줘. 양말 뒤집기는 1원 줘요. 사정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저기 우리 제 바로 밑에 있던 부하가 이제 저보다는 나이는 많은데 직급은 낮은 사람이에요. 군대 가면 이제 장교 밑에 하사, 중사, 상사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선임하사 와이프가 이제 심심하다고 이제 그 부업 일거리를 그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부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가끔 이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이제 식당까지 가기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임하사가 이제 와서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밥 먹다가 보니까는 재밌어 보여. 단순 노동으로. 밤에 심심한데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몇 개 얻어다 해봤는데 아우 제일 짜증나는 게 고민형 눈 붙이는 거예요. 하나에 10원 주는데 이게 저기 그 뭐야 글루건으로 다 붙여야 되거든. 별거 다 해봤어요. 넘어가. 자,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자산 쪽에다가 현금이라고 하는 원장을 이렇게 하나 준비해 주시고 T자 모양을 그리면 되겠는데 이걸 T계정이라고 불러요. 계정 과목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계정 과목 하나당 A4 용지 한 장씩이 할당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책 한 권이 나옵니다. 컴퓨터 안에 지금 입력하니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강의할 때는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그걸 원본을 갖다 놓고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서류 앞뒤로 넘기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도대체 뭘 배우는지 놓치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원장을 이렇게 풀어 헤쳐 놓은 겁니다. 다만 차변대변을 구분하기 위해서 저렇게 선을 그어놓는데 저게 영어 글자에 T자를 닮았다 그래가지고 T계정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쓰는 건 아니고 강의할 때 전체적으로 자산부채 자본 수익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줄 때 저런 방식의 서류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현금이 이쪽에다가 차변에다가 재무상태표를 보고 기초 재무상태를 보고 4,120만 원이라고 적어주세요. 아무래도 원가 회계는 내일로 넘어갈 것 같은데 한 대까지 해보시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칸에다가 외상 매출금을 적어주세요. 차변 쪽에 역시 1,000만 원 되겠습니다. 기초 외상 매출금이에요. 작년에 물건 외상으로 팔았다가 아직 덜 회수된 외상 떼금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배손 충당금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어둠의 자식 되겠습니다. 얘는 자산 파트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원장에 표시할 때는 대변 쪽에다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저렇게. 대변 쪽에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참 시험 접수들 다 하셨죠? 얘기했었잖아요. 시험 접수 다 하셨죠? 필요한 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품 되겠습니다. 이 옆칸에다가 제품 자산 파트에 200만 원 여기에다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제공품 300만 원 그 다음에 원재료가 4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 안에 끝내야 되는데 왜냐면 안 그러면 내일로 수업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노트 필기한 거에 이어서 필기하면 되지만 저는 처음부터 다시 칠판에 다시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 뭐 여러분들이 회계세법만 이해할 수 있다면요 뭐 이 한번 불살라서 어디 팔 데가 있다고 치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부채 쪽에서 자 퇴직
급여 총당 부채 T자 모양 잡아주시고 이번에는 대변 쪽입니다. 기초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대변 쪽에 저렇게 표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자본금 되겠습니다. 대변 쪽에 5천만 원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1번 분계. 자, 1월 10일자 본사로 사용해야 될 건물을 4,400만 원에 가나 상사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하였다라고 하는 예제 문제. 아까 우리가 분계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했더니 컴퓨터가 자동으로 원장에 옮겨 적기까지 진행해 줬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던 거예요. 자, 이쪽에다가 새로운 개정 과목을 하나 추가시켜 주시고 차변의 건물, 자, 동그라미 1번에 건물 차변 쪽에 4천만 원이라고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자, 부가가치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 원장도 하나 준비해 주시고 400만 원을 차변 쪽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대변 쪽에 있던 미지급금을 영차 부채를 하나 잡아주시고 미지급금 대변 쪽에 4,400만 원을 적어주세요. 그러면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을 나중에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누계 건물 이렇게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자, 원장에 옮겨적기 첫 번째 거 잘 옮기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기라고 한 걸 해본 거예요. 지금까지 분계만 해오다가 처음으로 전기라고 한 걸 해본 거예요. 자, 2번 원재료를 사드렸네요. 차변에 원재료 500만 원, 차변에 부가가치 대금 50만 원, 대변에 현금 5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원재료 어디 갔니? 여기 있네요. 얘가 분계한 걸 보고 고스란히 자, 원재료 원장 차변 쪽에 동그라미 2번 붙여주시고 500만 원이라고 기입해 주세요. 원재료 500만 원. 부가가치 대급금 늘어났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원장에 옮겨 적기 할 때는 끼리끼리 주워 모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주워 모으는 거예요. 부가가치 대급금은 부가가치 대금끼리, 원재료는 원재료끼리 주워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빠져나갔죠? 어디 갔니? 여기 있네요. 현금 원장에 대변 쪽에다가 동그라미 2번 550만 원 이렇게 기입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제품 매출이 발생했네요. 여기 수익 칸에 제품 매출이라고
원장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 동그라미 3번에 의해서 5천만 원 대변 쪽에 잡아주세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니까 부채 되시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가가치 예수금을 대변 쪽에 잡아주시고요. 부가세 예수금을 대변 쪽에 잡아주세요. 3번 분계로 500만 원. 자, 그러면서 외상매출금 예죠 지금. 그죠? 예. 3번 분계에서 5,500만 원 늘어났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급여입니다. 이쪽 되겠습니다. 본사 직원이니까 오른쪽이에요. 자, 그래서 급여 비용의 오른쪽 부분에다가 4번 분계에서 1,000만 원 경비 처리해 주시고요. 대변에 예수금 하나 준비해 놓아 주세요. 대변에 있던 예수금을 부채 파트에 70만 원이라고 처리해 주시고 돈 빠져나갔죠. 4번 분계에서 930만 원 돈 빠져나갔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3월 31일자 부가가세 예수금하고 대금 내야 되는데 보세요. 450만 원 남아있죠? 부가가세 예수금 보세요. 500만 원 남아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계정별 원장에 가서 조회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떨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5번 분계에서 부가가치세 예수금 500만 원 떨어내 주시고요. 5번 분계에서 부가가치세 대급금 450만 원을 떨어내 주세요. 그러고 나면 세금 내야 될 금액이 지급금이 되겠는데 왜 목소리가 뒤집어지냐. 50만 원에 우리는 25일 뒤에 세무서에다 세금을 낼 거예요. 어디요? 부가세 예수금 500, 대급금 450. 그럼 차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대변 쪽에 미지급금. 이 분계 보고 그대로 방향 맞춰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석 달에 한 번씩 부가가치 예수금과 대여금 잔액을 반대 방향에서 뒤집어야 된다고 했었죠. 잔액을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금 대변 쪽에 5번 분계로 해서 500 잔액 있던 거 다 떨고 그 다음에 대급금은 차변 쪽에 잔액이 있는 거니까 대변 쪽에서 잔액을 다 떨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변, 차변. 그래서 그 나머지 잔액이 대변 쪽에 남는 거예요. 부채의 대변 쪽에.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깜짝 놀래 틀린 줄 알고. 자, 6번 문제 세금 낼 때 됐습니다. 예죠 지금. 아까 5번 분계 우리가 50만 원 잡아놨던 거 얘를
6번 분기에 의해서 50만 원 떨어내 주시되 세금은 뭘로 내야 돼요? 항상 현금으로 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50만 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석 달에 한 번씩 부가가치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금이 잔액이 0이 된다고 했었죠? 됐네. 자, 7번 문제. 원가 100만원 제품을 300만원에 판매했다고 합니다. 자, 제품 매출에서 7번 분기에 의해서 300만원 매출이 발생했고요. 7번 분기에서 300만원 매출이 발생했고 부가가치 예수금 어디 갔니? 여기 있네요. 부가가치 예수금 7번 분기에서 대변 쪽에 30만원 잡아주시고 돈 들어왔죠? 처음으로 돈 들어왔네. 7번 분기에서 현금 원장 차변 쪽에 330이라고 기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법인세 예정신고분이네요. 선납세금이라고 한 항목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선납세금 8번 분기에 의해서 300만원 되겠습니다. 8번 분기에서 300만원 잡아주시고 미 지급금 부채 되겠네요. 미 지급금 8번 분기에 의해서 미지급금 300만원 세무서 잡아주세요. 됐죠? 자, 9번 분기에 또 부가가치 낼 때 됐네요. 예수금. 자, 9번 분기에 의해서 30만원 잔액 떨고 부가가치에 대급금 떨러 갔더니 어머나 얘는 애시당초 없네요. 그죠? 그러면 9번 분기에 의한 부가가치 예수금 잔액이 대급금 떨어낼 금액이 9번 분기에서 0원이 되니까 여기는 차변이고 여기는 대변이고 그 차액만큼이 미 지급금 되겠습니다. 9번 분기에 가서 30만원 역시 세무서 이게 글씨와 숫자로 돼 있어서 좀 딱딱해 보일 뿐이지 사실은 퍼즐 맞추기예요. 그래서 퍼즐 맞추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은근 재밌어요. 묘한 중독성이 있다니까. 안 믿어주시네. 자, 10번 문제. 10번 문제. 자, 7월 25일자에 부가가치 제1기 확정 승고에 현금을 납부했답니다. 예죠. 그래서 10번 분기에서 30만원 떨어내 주시고 부가가치 납부에 관련된 거요. 세금은 뭘로 내야 돼요? 현금으로 내야 되죠. 그래서 여기 10번 분기에 30만원 이렇게 오게 됩니다.
다음에 11번 분께 법인세 예정신고 납부액 300만 원을 현금 납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죠 지금. 8번 얘를 11번 분기에 의해서 300만 원 떨어내 주시고요. 돈 빠져나가겠죠. 11번 분기에 의해서 11번 분기에서 현금 300만 원이 빠져 나갑니다. 자, 12번 분기에 9월 30일자 부가가치 제2기 예정신고액을 계상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부가가치세 지금 예수금이 하나도 없고 대급금도 하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분계 없어요. 그 다음에 10월 25일자 미지급금 파트를 봤는데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련된 미지급금이 없죠. 그러니까 13번 분계도 분계 없음이고요. 14번 분계 자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를 샀다고 합니다. 이쪽에다가 자산 파트에다가 기계장치 원장 하나 준비해 주시고 14번 분기에서 1,200만 원 들어왔습니다. 부가가치 대급금 예죠. 차변 쪽에 14번 분기에 의해서 120만 원 부가가치 대급금 잡아주시고 대변에는 14번 분기에 의해서 미지급금 얼마? 1,320만 원 한양기계에 대한 부채를 잡아주시면 돼요. 됐죠? 자, 15번 분기 물건 한 번만 더 팔아보겠습니다. 제품 매출 칸에 가서 15번 분기 제품 매출 15번 분기에서 1,000만 원 부가가치 예수금 15번 분기에 의해서 150만 원 잡아주세요. 그리고 돈 들어왔죠? 뭐냐? 1,000만 원, 100만 원인데 돈 또 올라가지고 로또 복권 떨어졌거든요. 복권 사야 되는데. 그러면 현금이 1,100만 원 들어왔어요. 됐죠? 자, 16번 문제 공장 직원의 월급입니다. 공장 직원의 월급. 그러면 이쪽이 되겠네요. 임금이 되겠고요. 차변 쪽에 300만 원 되겠고요. 예수금 여기네요. 사실은 다음 달 10일까지 해서 다 떨어내니까 잔액이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데 아직은 지금 마감 결산 쪽에 시중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예수금을 지금 안 떨어내고 남겨놓았는데 16번 분기에서 20만 원 잡아주시고요. 현금 빠져나갔습니다. 280만 원 빠져나갔네요. 280만 원이 빠져나갔고요.
17번 문제 봅시다. 부가가치 예수금 떨어내야 되겠네요. 17번 분계에서 100만 원 떨어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7번 분계에 의해서 120만 원 떨어냈어요. 그러고 나면 대부분 대변 쪽에 차익이 남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차변 쪽에서 금액이 모자라네요. 그러면 심심하니까 기계장치 밑에다 장만해 볼까요? 아니야. 여기다 하자. 칸이 좁아서. 수금. 돈 받을 게 생겼습니다. 본업 이해 사유로. 상품 제품 판매 이해 사유로 돈 받을 게 생겼어요. 17번 분기에서 2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원장에 옮겨 적기가 진행이 된 거고, 이 다음 단계가 이제 결산 단계인 거예요. 수동 결산은 분기에서 원장에 다 옮겨 적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거는 이제 좀 프린트물 준비가 됐는데, 내일 이제 수동 결산 부분, 그러니까 숨어있는 자산가 부채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이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프린트물 또 나갈 거예요. 똑같아요, 절차는. 절차는 똑같아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할 거니까. 자, 옮겨적기 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마감 결산 1번 보겠습니다. 퇴직급의 추가 설정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공간이 모자라서 세금 이미 다 냈으니까 필요가 없는 것들은 좀 지울게요. 찍어야 돼요? 아니, 그려줄게요. 가만. 여기 얼마예요? 잊어먹었잖아. 잠깐만요. 세무서. 미안해요. 내가 사진 찍으라고 했어야 되는데. 1320이고요. 여기가 9번 분기가 얼마예요? 30. 옆에는 7번에 30. 차변 쪽은요? 예? 17번에 100. 20. 15에 100이요? 됐죠? 이게 다죠? 됐다. 자, 사진 찍으시고, 사실은 저도 찍어야 돼요. 내일 아무래도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아, 나는. 내일 아침 좀 일찍 와서 이거 그리고 있어야 돼요. 자, 다 됐어요? 예. 자, 그러면은, 필요가 없는 것들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칸이 좀 칸이 모자라서요.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항목은 프린트물에 보신 것처럼 퇴직 급여에 대한 얘기예요. 마감 결산인데 퇴직 급여에 대한 얘기예요. 퇴직 급여 충당 부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잡아주면 되는 건데, 생산직부터 먼저 처리된다고 했었죠? 생산직 거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직을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산직 얼마?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200만 원. 관리직은 300만 원인데, 그러면 차변에 퇴직 급여 500번대에서 200만 원, 배변에 퇴직 급여 충당 부채 200만 원 이렇게 될 거고요. 관리직은 퇴직 급여 한 800번대 300만 원, 배변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300만 원. 이런 식의 분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걸 원장에 옮겨 적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아보기 쉬우라고 파란색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그러면 생산지 쪽, 이쪽인데 여기에다가 마감 결산용으로 퇴직급여 원장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 꺽쇠 1번에 200만 원, 이거 여기요. 됐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니까 여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꺽쇠 1-1번에 200만 원. 1-1이라고 붙일게요. 깜빡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관리직 것도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이쪽입니다. 퇴직급여 한 800번대 꺽쇠 1-2번에 3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꺽쇠 1-2번에 300만 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꺽쇠 1-2번에 300만 원 이렇게 돼요. 자, 두 번째 마감 결산 항목은 감가상각비인데요. 오늘 공부 여기까지가 될 것 같아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 어둠의자식 개정 과목 평가 계정을 달고 다닌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설명한 게 생산직 거였는데 기계 장치였었고요. 취득 원가는 1200만 원, 정액법이었었고요. 내용 연수는 5년, 잔존가액은 0원이다 라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기계장치를 10월 27일 날 샀어요. 그죠? 그래서 정액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죠. 취득 원가 빼기 잔존 가액을 내용 연수로 나눠주시면 4천만 원 빼기 0원 나누기 5년 이렇게 들어가니까 1200만 원이었죠? 240만 원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240만 원치가 달아서 없어진 거였었죠? 그러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몇 번대? 500번대. 그렇죠. 이거 지금 240만 원 1년치 감가상각비죠? 그래서 한 번 더 월할 계산해 줘야 된다고 했어요. 240만 원 곱하기 12분의 3 이렇게 때려주시면 60만 원이 나오는데, 차변에 감가상각비 500번대 60만 원, 배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기계장치 60만 원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부터 일단 옮겨 적어 볼까요? 감가상각 누계기니까 이쪽에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내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감가누 500번, 감가상각 B 500번대. 감가상각 B 500번대. 꺽쇠 2-1번에 6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이거는 기계장치가 닳아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2-1번 60만 원 이렇게 와요. 그 다음에 칸이 좁아서 이거 지울 텐데 여러분들은 종이 프린트물 보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관리지거 본사 건물 들어갑니다. 본사 건물 취득 원가가 4천만 원 되겠습니다. 정 액법이고요. 역시나 내용 연수는 몇 년? 20년 되겠습니다. 잔존 가액은 0원 되겠고요. 그러면 정액법은 역시나 취득 원가 빼기 잔존 가액 나누기 내용 연수가 되겠는데, 그러면 4천만 원 빼기 0원을 20년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얼마? 200만 원이라고 금액이 나오겠죠? 건물이 200만 원치가 달아서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차변에 감가 상각비 800번대 200,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의 건물거 200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은 퇴직급여 800번대 옆에다가 감가상각비 판 800번대에서 꺽쇠 2-2번에 2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건물이 닳아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퇴직급여와 감가상각비까지 처리받고요. 내일은 마감 결산의 하이라이트 원가 회계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내일 9시 10분 정각에 시작할 거예요. 9시는 너무 잔인한 것 같고 출결 때문에 9시 10분에 한치 오차도 없이 시작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아직 보조 프린트물 하나 더 나눠드릴게요. 원래 내일 나눠줘야 되는데 귀찮아. 갖고 있기가. 내일 나머지 종이 한 장도 갖고 오셔야 돼요. 거기다 원가에게 그림 그려드릴 거니까.